네, 이번 영상은 물과 이스트 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경도를 보시면요. 물 속에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양을 탄산칼슘으로 환산하여 어떤 단위로 쓰냐? ppm이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래서 100만 분의 1 pp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아가서 100 ppm은 몇 %인지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100 ppm을 환산하면요.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100만 분의 100, 100을 넣고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답이 정답이 되겠고요. 100 ppm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 뭐 70, 30, 뭐 50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도 100만 분의 뭐 30이면 30, 40이면 4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경도에 따라 물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경수, 악영수, 아연수, 연수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경수 같은 경우는 센 물이라고도 하고 얘는 180 ppm 이상을 뜻해요. 180 ppm 이상. 그리고 이 경수에 속해 있는 물로서는 바닷물이나 광천수 등등이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리고 물의 경도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수, 악영수, 아연수, 연수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경수 같은 경우는 180 ppm 이상으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센 물이라고도 하고 연수 같은 경우는 60 ppm 이하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물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단물. 경수에 속해 있는 물로서는 바닷물, 광천수 등등이 있겠고요. 연수에 속해 있는 물에서는 빗물, 그리고 끓인 물, 증류수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과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과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은 악영수로서 120에서 180 ppm 사이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악영수, 제과제빵 가장 적합하다. 120에서 180 ppm. 자, 그럼 악영수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 악영수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꼭 알아놔 주시고요. 그리고 경수, 연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경수는 180 ppm 이상 센 물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내가 경수밖에 없어. 이 경수로만 빵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책 1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경수로 빵을 만들 경우에 반죽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단단하다 보니까 발효가 잘 안 돼요. 발효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필요해요. 조치사항. 내가 센물로 이제 경수로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물량을 좀 더 늘려요.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이제 좀 느슨하게끔 물량을 좀 더 늘리면 반죽이 좀 질어지겠죠? 그런 걸 통해서 발효를 시킬 수 있겠고요. 뭐 당연히 발효에 관여하는 이스트 양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는 반죽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것이 맞고요. 자, 메가는 좀 첨가함으로써 이스트의 발효를 도와주죠. 메가를 첨가한다. 이 네 가지가 조치사항이 되겠고요. 반대로 나는 연수밖에 없어. 근데 연수로 굳이 빵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요것도 조치사항이긴 한데 연수로 빵을 만들 경우 자 127페이지 나와 있어요. 반죽이 반대죠. 질어집니다. 그리고 발효가 너무 잘 돼서 발효가 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과 이스트량을 줄여주죠. 당연한 내용이죠. 물량과 이스트 양을 줄여주고 반죽의 경화를 돕는 소금 양을 좀 첨가시켜주고 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스트 푸드를 첨가시켜준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을 첨가할 때 우리가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당이 들어가죠. 뭐 발효뿐만 아니라 그냥 빵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보다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 반죽이 덜 질어집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요. 시험에도 가끔 나와 있습니다. 설탕보다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것이 반죽을 좀 덜 질어지게 한다.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책에 보시면 이제 연습 문제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자, 126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경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책에 보시면 맨 밑에 일시적 경수와 영구적 경수가 있어요. 자,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에 의해서 탄산염이 침전되어
연수로 바뀌는 겁니다. 연수로 바뀌는 것. 일시니까 일시적이다. 영구적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해도, 영구적은 가열을 해도 경도가 변하지 않는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제빵에서의 물의 기능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물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이스트 발효 도움 주고 반죽 온도와 농도 조절, 그리고 글루텐 형성, 효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유수와 결합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유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이기 때문에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자, 결합수는 반대로 용질에 대한 용매로 작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물처럼 어느 점에서 얼지 않고 자유수에 비해 쉽게 증발하지 않고 또한 미생물의 번식에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요건 한번 제가 읽었던 부분 밑줄 쳐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스트 푸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푸드는 이스트가 아니에요. 이스트 푸드는 산화제 역할도 하고 이스트의 영양인 질소를 공급시켜주는, 즉 빵 반죽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 단독으로 사용을 했으나 이게 반죽에 첨가할 때 밀가루 중량의 한 0.1% 되게 소량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빵 계량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이스트 푸드를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빵 계량제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자, 이스트 푸드의 기능만 좀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나 우린 시험을 쳐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이스트 푸드는 앞서 말씀드린 산화제예요. 영양의 질소를 공급하는데, 첫 번째, 이스트 영양을 공급할 때에는 이스트에 부족한 질소 제공을 위해서 암모늄염의 형태로 사용이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스트 푸드는 암모늄염 형태로 사용이 되는구나. 끝이에요. 이스트 푸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딱히 크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볼게요. 이스트 푸드는 물도 조절한다. 반죽도 조절한다. 반죽 조절 어떻게? 산화제 역할도 하고 환원제 역할도 하는데, 산화제는 이제 산화와 환원제는 반대 개념입니다. 산화제는 반죽에 산소를 공급해서 반죽을 좀 단단하게 해준다 라면, 환원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반죽을 좀 느슨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28페이지 밑에 산화제 보시면 브롬산 칼륨 어떤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브롬산 칼륨, 아스코르브산, 요오드 칼륨, 아조디카본, 아미드 등이 있다.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정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원제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스트 푸드는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아놓고 시험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과 이스트 푸드 영상도 여기까지였습니다.